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장 초반 기세가 좋았던 걸 감안하면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조금 우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쪽에서 예, 점점 이 강렬한 기운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들이 이런 상승을 하는 부분은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른 거품이 낀 거랑 비교해서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현대차, 기아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역대 최대 실적인데 야 니네 단가 내려. 이게 이제 겪어볼수록 세상이 알고 있는 이미지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기 관련해서 사실 우리 숨 쉬는 것처럼 아무런 그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알고 보면 전기안전공사에서 정말 오늘도 제가 사용전 검사하는데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검사를 하고, 또 이분에 대해서 제가 그 소문을 들었는데 삼촌 그 삼촌이 하신 것도 불합격을 내리실 정도로 너무 이 FM대로 하셔가지고 사실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이 공무원이나 아니면 이 공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뭐 꽉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이 중심을 잡고 원칙을 지키니까 그나마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야매로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심을 안 지키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랑 현실이랑 많이 다르구나. 예, 그런 게 확인이 됐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기업에도 적용이 되는데, 정작 이제 대기업 다니셔서 뭐 퇴직하신 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좋은 복지 혜택도 받고 자산도 형성했고, 대기업 덕분에 거기서 재직하면서 자녀도 키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좋게 생각하는데, 뭐 대기업이 피를 빨아먹는다. 물론 뭐 일부에서 보는 시각이 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예, 항상 다양한 시각을 가지게 되고 또 자신의 입장과 이 공공의 입장이 또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례를 갖고 이걸 너무 일반화하는 부분들이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기업이 아무리 악랄하다고 이렇게 이미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익을 저렇게 내는데 야 니네 단가 까 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단가를 못 올려줬던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올려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품주들도 미래가 있고 없고가 틀리니까 전기차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단가도 이제 적어도 단가를 까일 리는 없겠구나. 예, 그런데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는 거고, 이래서 좋아지는 거고, 전기차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좋아져도 미래가 없으니까 좀 반응이 강하지 않을 거고 그럴 겁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품이 끼었던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죽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가 기세 좋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건전화되고 있다. 물론 제 생각에 맞는 게 건전하고 네 생각과 다른 게 뭐 기형이고 이런 거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이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지속 가능한지 아니면 피해자를 양산하고 죽는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잠깐 보면, 지금 코스닥은 뭐 이번에 또 구속, 그 에코프로 회장 구속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사실 그 전에 이미 기세가 꺾인 것 같습니다. 이미 꺾였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생기는 부분들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좋은 시절이 끝났다.
앞으로 코스닥 적어도 지수에 영향을 주는 코스닥 대형주들은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추세 이탈이라는 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개별 종목이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도 못 팔았는데 여기서 팔아야 돼. 하지만 팔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은 기대가 많이 꺾인 상태고 지수하고 무관하게 유동성 공급의 수혜를 받는 종목 위주로 그게 대부분 중소형주입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사용정 검사가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 태양광 사업이 확실히 쾌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는 게 이 사용정 검사가 정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 사용정 검사가 사실상 그 건축으로 치면 준공 검사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데 사용정 검사가 3개 연속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3호기 통과하고 4호기 통과하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 통과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참 쾌감이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요게 개통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우리 법인 설립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상대로 요 지배 구조가 형성된 이제 법인이 탄생을 하면서 많은 이제 순기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 법인이 적어도 20년간 존속이 되는데 어떤 기업도 20년간 이렇게 존속되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서로 모르시지만 저는 이분들 다 아니까 괜찮은 분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 법인으로 20년간 한 배를 태웠다. 그러면 이제 서로 교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께 이득이 되면 되지 피해를 주실 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럼 이 안에서 또 좋은 어떤 상호 간에 물론 이제 친목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목은 항상 뭔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갖고 오고 그게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막아도 다른 데서 그걸 채우시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안 막으면 이 안에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장려를 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서 좋은 분들끼리 뭉쳐 있다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쾌감이 있습니다. 마치 이 주식은 오를 거야라고 해서 쌀 때마다 모아가는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쯤 되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올랐을 때 요 쾌감하고 사용전 검사 통과했을 때 쾌감하고 비슷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 칭찬하면 이제 완전 녹아버립니다. 제너레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모르지만 만약에 주가가 너무 형편없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주들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태양광에 대해서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그 1억을 투자해서 몬스터 뭐 어떻게 하는 커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적자입니다. 그리고 사범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여기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걸 태양광에 넣었다라고 하면 태양광도 수익을 주고 학원에 추강해서 또 이익을 벌고 이게 대충 보자.
한 최소 200만 원은 벌어주고, 그리고 학원에서 한 300만 원만 벌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데 지금 적자에 다른 일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는 뭐 권리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다 날아간 거고. 근데 웬만한 개인 사업은 태양광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힘든데 제가 대신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저는 주식보다는 편한 게, 주식은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됐을 때 그 과정,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깐 뭐 이 계좌 매매 대행인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쯤 돼서 이제 많이 올랐네 해서 열어보니까 주식이 없어요. 밑에서 못 견디고 파시고, 매일매일 보고 이거 오르나 내리냐, 에너지 소모도 많고 뭐 등등 해서, 아무리 주식으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또 그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신데,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본 게 거의 없다. 예. 이런 거. 그러면 뭐 EV 첨단 소재도 이만큼 오르고 뭐 이것도 이만큼 오르고 이것도 이만큼 올랐는데 왜 그럴까? 사실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간 거보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가 뭐 가는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은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는데, 태양광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명백한 결과물이 나오니까. 예, 단타하다가 정신적.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큰데, 왜냐면 결국 이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노동하고 바꿔야 되니까. 한 분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눈 벌게 가지고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는데, 그래서 돈이라도 벌면 다행인데 손실까지 보면 멘탈이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한 이 정도 이해관계하고 떨어진 금액을 재미삼아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또 여유가 생기면 투자도 잘 됩니다. 앞으로 돈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먹다 보면 건강 해치듯이 우리 계좌가 상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마트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도 이마트 관련된 그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밴드에서 그 주식 정리를 해서 현금이 거의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일부 종목은 또 이 프로젝트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드린 제강 분진 사업, 그리고 일부는 이마트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적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생각해야 될 게, 쿠팡의 이익이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에 따라서 또 이마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쿠팡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엠텍. 요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또 이런 칭찬 받으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아유. 근데 사실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보면 선녀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날개 옷을 입고,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게 UFO의 증거다, 선생님한테 뭐 발표할 게 있었는데, 증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주복 아니냐, 날 수 있는 우주복이고, 그래서 3명까지는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4명은 못 타고 간다, 이런 거.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무꾼이 뭐 이상한 말 타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비행선 아니냐, 비행선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냐, 뭐 말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날 수 있는 우주복 보고 날개옷이라고 하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생활 기록부에 지금도 사실 조금 자랑스럽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한다 적혀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잘 가려지지만, 옛날만 해도 여과 없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으로 예,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해봤는데, 이 ETF 지수로 하면 변동성이 작습니다. 변동성이 낮다 보니까 거래세가 없지만 딱히 재미가 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단타로, 물론 ETF로 단타하는 거는 거래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서 딱히 단타 거래의 어떤 그런 충족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특별히 이걸 하다 보면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예, 급등주로 가게 되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 그러면 같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노레이, 예. 사실 뭐, 많이 이제, 제노레이 보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제너레이에 앞서서 이제 맨날 질문 들어오는 종목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 노무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종목입니다. 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거의 반대로 가게 됩니다. 이 왜 반대로 가게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것마다 반대로 가.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올라가는 거 중간에 파니까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중간에 사니까 내가 사면 내려가고, 이런 게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반대로 간다는 것은 이 생각이란 게, 투자자들의 생각이란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팔았으면 남도 여기서 팔았을 것이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매할 때 한 번쯤은 상식 밖의 어떤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근데 요 노무바이오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제가 이제 물을 쏟았는데 옷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튄 게 번지면서 약간, 뭐 이건 조금 억지이긴 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물이 튀셨습니다. 너무? 노무바이오? 예. 근데 예전에 그 뭐였지? 아이,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한번 이거 IHQ인가? 예, 이건가 보다. IHQ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한참 됐습니다. 제가 팔을 긁었는데 이 팔목에 이런 이 표시가 났습니다. IHQ라는 표시가 나가지고 그때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쯤, 예,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가끔 엉뚱하게 한번 동기 없이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근데 이제 물방울이 너무 농후가 됐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시고 그런 게 아니라 재미삼아 이런 뜬금없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반응이 있을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제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 주가라는 게 그냥 어떤 주도하는 쪽이 없다고 가정하고 순수하게 놔두면 아마 이 모습이 아닐까. 결국은 사실 분들은, 예, 다 사셨고, 예,
파실 분들은 갑자기 중간에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파실 거고. 그러면 치고받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다른 어떤 개입도 없다는 전제로 보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계기가 뭐가 돼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 맞아. 그래,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왜 지금 사야 되지라는 부분에서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충족되는 어떤 계기가 있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제가 사야 될 것 같다. 그럼 제 이 금전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장난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세게 사니까. 그럼 제가 매수를 하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일단 한 내년 2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정도 돼야 제가 할 거고 그전에는 어떤 다른 이벤트는 없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렇다고 또 뭐 떨어질 만한 건 아닌 게 제노레이 같이 이렇게 이익을 잘 내고 이제 자산 가치가 계속 늘어나고 매년 자산 가치가 100억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150억씩 나고 있고 이런 회사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땡큐. 땡큐가 되는 건데 그 그게 이제 어떤 기준이냐, 어떤 시장 상태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적어도 계기가 되려면 뭐 급락을 해야 될 거고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분일 텐데 그걸 바래서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아휴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 다시 관심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개별적으로 봤을 때도 잘 만들어가던 흐름이 다소 꺾였는데 이게 늘 그렇지만 변수라는 건 존재하고 그 변수에는 대량 보유자의 매도가 조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보시면 대량 보유자 중에서 원익 얘네들이 보시면 주식을 줄이고 이 주식이 유통이 되면서 거기에서 조금 수급이 꼬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처분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오를만 하면 얻어터지고 오를만 하면 얻어터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수급 구조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 등등을 따져봤을 때 당장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지금 돈이 묶여서 답답하신 분들은 예, 좀 많이 짜증스럽고 제가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서 죄송하지만 이 종목이 잘못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짜증난다는 거지. 근데 그 짜증을 도대체 언제까지 겪어야 되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못 견디실 것 같으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이 종목은 한번 발동이 걸리면 뭐 보통 발동 걸리면 한 2배씩 오르는데 그럼 여기서 2배가 오른다 그러면 역대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발동 걸리면 제대로 갈 겁니다. EV 첨단 소재가 누가 저렇게 갈 거라고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인내 시간과 무관하게 오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 짧은 거를 위해서 이 긴 시간을 희생을 하는 거니까 아유 그러면 지금쯤 들어가면 더 좋은데 왜 1년 넘게 희생을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짜증스러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마트 네, 이마트가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응하면서 주가가 밀렸는데, 과연 이제 이익이 줄었다라는 부분에서 반응을 한 것인지, 쿠팡하고 경쟁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밀린 건지를 보면 사실 쿠팡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기사도 쿠팡의 매출이 밀렸다라는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는데, 쿠팡 매출이 7조 원이고, 이마트가 매출이 역전을 당했다. 그리고 이마트 매출이 증가했던 부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게 이 트레이더스인데, 이제 성장이 정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은 생각보다 또 볼륨이 커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에게 영역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팡한테 실제로 밀릴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쿠팡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이 제시한 이 내용을 보면, 매출도 커지고, 그리고 이익도 많이 늘어났으면 1362억입니다. 근데 이 이익을, 이 이익을 확인할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 다트를 통해서 쿠팡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건 없는데, 작년 연결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다고 해서 뭐 사실 크게 달라질 건 없지만, 그러면 재작년 말에 비해서 작년 말에 유동 현금성 자산이 늘었고, 금융자산 줄고, 매출 채권도 줄고, 재고는 늘고, 썩 뭐 이게 좋은 건가에 대한 부분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자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게 아마 물류센터일 거고, 근데 물류센터에 대한 자산 평가를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사서 물류센터를 짓고, 근데 이 토목공사도 하고 건물도 짓는데 이걸 실제로 유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류센터로서 활용을 해야만 되는 거고, 이게 어쨌든 장부상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부동산 앞으로 물류센터 할 자리들, 무형자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외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자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가 100만원 단위니까 9조 4,500억, 자산이 한 2조 3천억이 늘었습니다. 그 부채를 보면 매입 부채 총계가 120억, 아니 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자산이 2조 늘고. 자, 그러면 이 자산 중에서 요거 계산을 해보면 괜찮은데, 이게 지속적인가 아닌가? 한 2조 3천억이 늘고 부채가 1조 2천억이 늘었습니다. 그럼 1.1조 원이 늘었는데, 1.1조 원이 늘은 그 중에서 재고 자산이 2조 원, 4천억, 그러면 한 7천억 정도, 실제로 7천억이 늘었다. 작년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한 부분을 보면, 결손은 그대로 잡혀 있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었습니다. 1조 원 늘었습니다. 뭐 작년에도 공쳤네. 그래서 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마트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거, 쿠팡하고 경쟁이 안 된다라고 하면 롯데마트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롯데쇼핑으로 가보자 하고 보면 롯데쇼핑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마트에 대한 부분은 쿠팡보다는 그냥 실적이다, 실적에서 문제가 생겼다,
요렇게 보고 충격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실적이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적자 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변동성 범위 하단으로 왔으니까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가 매수로. 예. 앞으로 쿠팡한테 밀릴 거냐? 그래서 네이버의 존재로 인해서 밀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네이버가 국내에 없다면 카톡이 유료화될 거고, 네이버가 국내에 없다면 지금 쿠팡이 물류를 장악해가지고 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등등. 그래서 저는 뭐 네이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그리고 쿠팡의 실적 개선이 적어도 작년까지는 특별히 실속이 없다라고 본다면, 예, 이마트가 쿠팡에 밀린다? 이건 조금 과한 비약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현택의 외국인 지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39%인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맞든 틀리든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소문이 확실히 나쁘다. 요것만 아니 요거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좀 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순이익이 22억. 괜찮네. 영업이익 7억. 예, 순이익이 10 20억, 22억. 예. 그래서 일단 뭐 나쁘진 않은데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가격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뭐 모아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라도 확정이 되면 루머였다, 실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모으셔도 늦지 않을까 싶고, 한국철강. 뭐 철강주들은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편이고 시세가 한번 났고 죽었고 다시 시세가 나려면 이제 저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과거에도 저 자리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썩 뭐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털고 밀려버렸으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에서 올라가서 얻어 터지고 그 기간이 얼마 안 됐다라는 것은 매물을 이걸 다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의지를 가진 주체가 없다면 당연히 주가 상승이 어렵고, 저평가된 부분도 저평가의 가장 쥐약이 최대 주주 지분율 50% 이상입니다. 이거 되면 아무리 저평가라도 그냥 만년 저평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철강이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타이밍으로는 그닥 좋진 않다라고 볼 수 있고, 동국제강 보면 철강주들이 잘 움직일 때도 동국제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들었던 바로는 현대제철이 포스코에 매각을 타진했다라는, 그게 아마 거의 사실일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포스코에 회사 좀 사가라, 상황이 나쁘다, 요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 전망이 괜찮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동국제강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현대차 그룹처럼 큰 그룹에 속한 건 아니니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재무의 어떤 개선 추이를 보면, 흑자 전환한 이후로 재무 개선 추이를 보면 부채 비율이 180%에 달하는 회사가 지금 100% 이하로 떨어졌고 앞으로는 70%대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단순히 주식을 더 발행하지도 않은 상태로 회사가
실적을 내면서 괜찮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업황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제철도 팔고 나가려고 했을 정도로 나빴던 게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예, 다만 이제 시세 내고 계속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뜬금없이 좋아진다, 이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철강주가 준동했던 것은 포스코의 2차전지 소재 사업 때문이지, 철강 자체로는 또 시장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올라가긴 좀 힘들 거고, 그래서 동국제강도 가격은 괜찮지만 투자 관점에서 단기간의 재미를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중장기적으로도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거나 원화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썩 반응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제노레이처럼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